한국에선 사실 이 정도 사이즈까지는 안 팔지 않아요? 이가 잘 안 들어가서. 안 씹히는 것 같은데 이가 좋다더니. 진짜 노게네. 연계가 있고 노게가 있었는데 일본에선 이걸 구분해서 주문하는 게 가능한가 봐요. 그건 여기서만 가능. 진짜 여기서만 가능한 거 같아요. 한국은 뭐가 됐든 간에 한 마리 다 써요. 아, 한 마리 닭 전체 그냥 한 마리를. 닭 전체 다 써야 돼. 한국 치킨은 이 닭 자체의 살의 맛은 별로 없어요. 맞아요. 뭐 양념의 맛, 양념의 튀김의 맛이에요. 맛. 맥주 자체도 마이야르 반응이 여기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얘가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난. 자,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가가와현 다카마스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우동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곳에서 유명한 음식 혼내치키도리라는 음식을 들어보셨어요? 일본식 좋아하는데 호네치키 도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혼내치키도리가 뭐냐면 이름은 생소하지만 뭐냐면 닭다리 구이예요. 닭다리를 그냥 다리뿐만 아니라 허벅지 살까지 같이 해서 여기다가 뭐 소금 그리고 마늘, 후추 이걸로 양념해서 구운 건데 가가와현에서 이제 음식점 운영하던 부부가 있었는데 헐리우드 영화에서 막 배우가 막 이렇게 로스트 치킨 먹고 막 이러는 걸 보고 저런 거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만들어서 1953년부터 팔기 시작했고 지금 가가와현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음식이 된 거예요. 우동 다음으로. 이게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사이즈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약간 닭을 앞으로 좀 보냈습니다. 근데 엄청 크잖아요, 사실. 무거워요, 또 심지어. 한국에선 사실 이 정도 사이즈까지는 안 팔지 않아요? 한국에도 구할 수 있긴 있는데 특별히 좀 노력을 해야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음식에 맞게 이 식재료들이 변형이 된 거죠. 우리나라는 일단 그 삼계탕이라는 음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런 연계에 맞는 종이 개량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위별로 먹는 음식이 많다 보니까 닭을 좀 더 크게 키우고, 그러니까 계속 진화하는 거죠, 음식들이. 한국에서는 순살 치킨도 많이 먹는데 이게 뼈에 붙은 고기가 더 맛있다는 사람들도 사실 있잖아요. 뼈에 고기가 붙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과잉 조리가 될 가능성이 좀 줄어들어요. 과잉 조리가 될 가능성이 적다. 이런 가설도 있어요. 뼈에도 이게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결합 조직이 뭔가 더 영양분이 많이 오가는 삼각주 같은 곳이다. 아, 그래서 더 맛있다. 그래야 더 맛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썰도 있죠. 아까 저희가 주문할 때 이게 보면 연계가 있고 노계가 있었는데 일본에서 이걸 구분해서 주문하는 게 가능한가 봐요. 이게 저도 이렇게 주문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 그건 여기서만 가능. 진짜 여기서만 가능한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이 지역. 아, 딴 데는 안 돼요? 근데 도쿄, 나고야, 후쿠오카, 뭐 삿포로, 뭐 기타 등등 가봐도 이렇게 연계 아주 흔하진 않다. 네, 진짜 이런 건 잘 못 봤어요. 근데 이게 닭을 앞에다 놓고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하는 건 좀 저기한 것 같고 이 생맥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스미마세. 나츠 3바이. 아, 3바이 오네. 아, 제 이자카야 일본어 할까요? 한국 분이시죠? 나왔다. 근데 오늘은 산토리. 산토리. 우리가 아사히 먹었고, 기린. 그 아재 기린 기린. 먹었고, 산토리는 뭐 없습니까? 산토리 약간 고급화. 성공한 남자들의. 제가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노게거든요. 제일 아마 질긴 거죠, 노게. 제가 이가 제일 튼튼해서. 자, 야, 이게 이가 잘 안 들어가서. 안 씹히는 것 같은데 이가 좋다더니. 진짜 노게네. 노게랑 연게랑 뭐 이렇게 풍미, 식감 이런 게 좀 다른 거예요? 엄청 다르죠. 노게는 그러니까 육수용이기 때문에 아, 노게는 육수용이다. 네, 육수용이죠. 왜냐면 맛이 농축돼 있는 대신에 먹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게 잘 안 썰리는 거야. 동물의 고기라는 거는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한 맛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좀 진하죠. 그리고 더 질겨져요. 그 질겨지는 이유는 그런 콜라겐들이 어떤 그런 사슬이라고 한다면 이게 개들끼리 교차 결합을 해요. 그러면서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운동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운동 많이 하고 오래 살고 하면 더 단단하고 질겨지는 거죠, 콜라겐이. 이게 만족감이 있어. 이렇게 잡고 먹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도 약간 제일 야들야들해 보이는 걸. 와. 운동 진짜 많이 했네. 진짜 맛있네요. 육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씹을수록 맛이 우러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먹는 한국 치킨은 이 닭 자체의 살의 맛은 별로 없어요. 닭이 어리기 때문에 일상은 닭의 맛이 아니라 맞아요. 뭐 양념의 맛, 양념의 튀김의 맛이에요. 맛. 그러니까 우리는 하얀 캔버스를 만들고 그 위에 양념을 덧칠하는 느낌이라면 이건 이 살 자체의 맛이 있는 거예요.
저희 옛날 육포라든가 오징어 씹을 때처럼 맛이 점점 우러나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래서 한국에서 연계를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어요. 연계는 그냥 누구나 먹을 수 있는데 이 정도 노계가 되면 그 맛이 이 맛이 싫어 하는 그런 좀 맛이 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 연계하고 노계 중에 어떤 걸 더 오랫동안 먹었냐? 노계죠. 왜냐하면 알을 낳아야 되니까. 알을 낳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평택 쪽에 가면 그 폐계라는 건 산란계. 산란계가 이제 막판에 가서 아, 그렇죠. 막판에 가서 알 다 낳고 잡아서 양념 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폐계 요리 알 낳는 거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고기를 먹는 게 예전의 방식이죠. 숭고하다, 숭고해. 그래서 과거의 요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이보다는 탕. 얘들은 콜라겐이 많잖아요. 그걸 오랫동안 뭉근한 불에서 계속해서 가열을 해주면 이게 녹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닭고기를 우리가 맛볼 기회가 많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연계를 더 많이 먹고 있죠. 근데 이제 한국 닭 요리랑 일본 닭 요리랑 그래도 좀 크게 차이점을 보자면 한국은 뭐 닭 볶음탕이든 닭 백숙이든 뭐가 됐든 간에 한 마리 다 써요. 한 마리, 닭 전체 그냥 한 마리를. 닭 전체 다 써야 돼. 근데 여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닭 부분으로 소비를 해요. 닭 한 마리 먹는 요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식감을 최대한 살려주는 일본 닭은 그러면 사이즈가 엄청 큰 것도 있겠네요. 4kg, 5kg까지 나가는 닭들도 있어요. 한국에서 뭐 치킨, 닭 요리가 다양해지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먹는 후라이드 치킨이 번성한 거에 어떤 사이드 이펙트 같은 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해온 거고 그동안에 일본은 닭을 구워 먹기 시작했다 50년대부터 그러면 그게 그냥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변화가 빠른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하나가 전통적인 뭔가로 자리를 잡으면 그냥 쭉 가는 게 훨씬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일본이란 나라는 1900년대 초반부터 백화점이란 게 있고 패망하긴 했지만 나름의 경제 성장을 이뤘던 나라인 거예요. 문화든 음식이든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단계에서 차분히 조금씩 변형이 된 나라인 이게 거죠. 쫙 올라가서 분화가 되는 시간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호네츠키도리가 탄생한 게 1953년이잖아요. 1953년이면 우리는 6.25 전쟁을 하던 시기인 거예요. 그때 이미 기획을 해서 이 상품을 만들고 팔고 하던 그런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시간이 더 많았던 거네요. 시간이 더 많고, 근데 한국은 이렇게 상업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사 먹게 하는 역사가 사실 70년대, 특히 80년대 이후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약간 문화가 급속도로 변하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프라이드 치킨이라든가 이런 것들인 거죠, 사실. 우리도 이제 시간이 더 있으면 더 분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궁금한 게 닭 요리 하니까 한국에서 이게 치맥이라고 해서 닭 많이 먹잖아요. 실제로 닭 요리 혹은 튀김 요리, 맥주, 궁합이 좋은 편인가요? 근데 맥주는요 색깔을 보시면 색상이 노랗잖아요. 맥주 자체도 우리가 고기 구울 때 갈색으로 되는 그 마이야르 반응이 여기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얘가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난 애인 거예요? 맥주, 간장 이런 것들은 온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거죠. 상식 같은 건 뭐냐면 색깔을 맞춰. 그러니까 속이 진하잖아요. 그럼 레드. 이런 회나 얇은 애들은 얇으니까 화이트. 닭고기도 색이 옅은 백색육이죠. 그러니까 약간 라거. 이런 식으로 색깔을 대비해서 술을 페어링을 하면 대충 맞아요. 라거, 그러니까 에일 뭐 이런 거보다 더 옅은. 옅은 애들. 그럼 뭐 흑맥주, 뭐 이렇게 스타우트 뭐 이런 거는 조금 닭고기랑 좀 덜 어울릴 수도 있다라고 볼 좀 수도 있는 덜 거예요.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법칙인데 생각보다 되게 잘 맞아요. 되게 잘 맞아요. 되게 잘 맞아요. 색깔 비슷한 것끼리 먹는다. 색깔 비슷한 것끼리 먹고 술 마시고 나서 뭐 숙취라든지 이런 게 많은 분들은 색깔이 진한 술은 좀 피하는 게 좋고 컨디너라고 하는 쉽게 얘기해서 발효할 때 생기는 불순물들이 색깔이 진한 술일수록 좀 더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일본 맥주가 훨씬 맛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많이 따라왔지만 한국 맥주들이. 근데 이 맥주만 맛있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게. 이게 도쿄에서 어떤 이제 요리집에 갔는데 최근에 갔는데 네. 생맥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일단 잔을 한번 헹궈요. 뭐 탄산수 같은 걸로 한번 헹궈. 이 거품 올 때까지만 딱 헹궈요. 거품을 계속 건져내. 이 거품의 밀도가 카페라떼 그런 촘촘한 그 밀도를 얻기 전까지 거품을 계속 걷어내는 거예요. 이제 한 잔짜리 한 3분, 4분 정도 걸려요. 한 잔 그냥 한 시켰는데. 잔인데 제가 이제껏 먹었던 맥주 중에서 제일 좋았어요. 그냥 CD로 음악을 듣다가 그 생맥주 딱 마셨을 때 내 앞에서 관현악단이 연주를 하는 느낌. 이것이 남하다.
이것이 남아다. 그러니까 이 맥주 맛 자체만 보면은 한국 맥주 맛있어요. 공장 가서 마시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관, 운반, 최종적으로 따르는 과정 그런 것들이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다 청소도 막 해야 되고 막 되게 복잡한 거죠. 뭐 관의 청소도 있고 이 케이크 자체를 냉장을 할 것인지 밖에다 막 그냥 꺼내놓잖아요. 밖에다 꺼내놓잖아요. 이게 관을 가면서 이제 냉각이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예 그 통 자체를 냉장을 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그 관 세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주기라 하거나 이 잔의 또 세척 상태, 제 잔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잔의 세척 상태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이다 보면은 맛의 차이를 만드는 거죠. 사실 이거는 완전히 부익부 빈익빈인 게 관리를 잘해서 정말 맥주 맛이 제대로인 그런 집에서는 생맥주가 빨리 나가니까 더 계속 그게 좋은 상태로 가는 거고 관리도 못하고 맛이 없는 데는 더 안 팔리니까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제 맥주의 잘못은 아니다. 한국 맥주의 잘못만도 아닐 한국 수 맥주의 있다. 잘못은 아니다. 그 요새 하이볼도 많이 먹잖아요. 하이볼. 하이볼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맞아요. 하이볼을 하나 해보죠. すいません。各ハイボール3杯お願いできますか。はい、ハイボール3杯。はい。 사실 일본 음식들의 간장 베이스가 되게 많잖아요, 양념들이. 그래서 먹다 보면 조금 달다? 일본은 간장의 나라인 거예요, 사실은. 간장과 된장의 나라죠. 일본은 간장과 된장의 나라다. 한국도 간장과 된장을 많이 쓰지만 개인적으로는 고추장, 고춧가루에 많이 넘어왔다고 생각해요. 약간 그 이탈리아랑 사정이 비슷한데 토마토의 집에다가. 토마토에 지배당했죠. 그러니까 모든 음식에 토마토가 들어가잖아요. 프랑스랑 이탈리아랑 가장 큰 차이가 토마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토마토는 이탈리아 음식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저주이기도 한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한국은 고춧가루가 축복이기도 하고 저주일 수도 있고. 약간 저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음식은 간장이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다. 야, 맛을 다 비슷비슷하게 만들거든요. 간장뿐만 아니라 일본이 MSG를 처음 대량 생산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감칠맛을 좋아하고 감칠맛이 세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정말 뭐 음식 잘한다고 하는 그게 뭐 일식이 됐건 뭐 프랑스식이나 이탈리아 음식점이 됐건 간에 끝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지치는 면이 있어요. 감칠맛이 너무 센 거예요. 이게 쫙쫙쫙쫙 막 감칠맛이 계속 올라오니까 좀 지겹다. 예, 약간 비슷한 맛, 지루한 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꼭 일본 갔다가 돌아갈 때쯤 되면 한국 가서 김치찌개 먹어야지 약간 있잖아요. 쫙 해가지고 이렇게 딱 먹고 싶은. 하이볼 나왔으니까 한국 하이볼은 보통 달게 많이 먹잖아요, 요새. 여기는 주로 그냥 탄산수에다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 달게. 이게 거꾸로 생각해보면 여기에 있는 음식이 달면 얘까지 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단데 얘도 달면 힘들잖아요, 좀. 일본 이자카야의 특징 같은 것도 있나요? 한국은 이자카야가 약간 고급화돼서 좀 비싼 거, 뭐 모듬에 뭐 10만 원. 일본 이자카야는 진짜 싼 음식들 먹는 거예요. 싸게 이렇게 조금 먹고 맥주 한잔 마시고 웃고 떠들다가 집에 가고 뭐 이런 되게 저렴한 음식을 파는 데거든요. 혼자 또 오고. 네, 혼자 또 오고. 아예 서서 먹는 그런 술집도 있으니까. 파치놈이라고 그러죠. 셀러리맨이 퇴근할 때 가볍게 한 잔, 이런 문화들. 근데 우리는 뭐 광어 한 마리, 매운탕, 저희 셋 다 사실 닭가마스는 처음이잖아요. 저는 시코쿠도 처음이거든요. 저도 처음이에요. 저도요. 어떠셨어요? 일단은 맛있는 게 많아서 좋아요. 우동 있잖아. 우리 뭐 먹지? 난 생각 안 해도 돼. 점심 우동 먹고 안다타다오의 그런 미술 작품이라든가 이게 또 예술의 섬으로 유명하다면서요, 시코쿠가. 저녁에는 호네치키도리 먹고. 사람이 이 선택을 하지 않을 때의 자유가 있거든요. 야, 근데 일본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막 하시네. 세계 만국을 사랑하는 사람. 만약에 기회가 되면 이 나라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 저 영국. 영국 음식은 맛이 없는 거야. 진짜 맛이 없는 거야. 전 노르웨이. 노르웨이요? 킹크랩하고 고등어 노르웨이에서 많이 오잖아요.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되게 유명한 유튜버 분들을 초대해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우린 유명하지. 안 유명하니까. 우리 순서 온 거지, 드디어. 드디어. 왜냐면 유명한 사람들은 다 갔다 왔어, 이미. 여기 고등어 입고 왔다, 고등어. 진정성이. 자,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카가와현 다카마스에 와서 우동 그리고 호네츠키도리 음식을 맛보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첨예한 음식 얘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맛있어요. 맛있네.